자, 여러분 안녕. 잠깐만. 아 이게 잠깐 이거다 이거. 아 커피 어제 마셨다. 으. 아. 자 지금 현재 시간 일요일 아침입니다. 8시 58분이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자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 자 59페이지 보이죠? 안 보이겠구나. 내가 사진 줄여드릴게요. 자 59페이지 보이죠?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까지 배웠습니까? 한나라 끝났죠. 한나라 끝났죠. 자 한나라 다음에는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다시 한번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자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자 그러면 자 3세기 초 잠깐만요. 형광펜이 왜 잘 안 먹지? 자 위진남북도 시대의 전개. 자 밑줄 긋는 거를 여러분들은 자 형광펜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뒤 중국은 위촉 5의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 이게 삼국지죠. 그 다음에 위를 이은 진이 그 다음 통일하죠.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으로 혼란이 지속되었고, 자, 이때 이 틈을 타서 자,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자,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 민족은 되게 세고 강력하잖아.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자, 우리 화북 지방에 살던 한족, 우리 중국의 원래 민족, 한족이죠. 한족은 이 북방 민족을 피해서 이제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동진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화북 지방은 자, 오랑캐 중에 한 팀인 자,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통일을 하고 창장강 이남에는 동진의 뒤를 이어 한족 국가들이 세워졌다. 이처럼 한이 멸망한 이후부터 수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근데 이 말로 하면 전혀 이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오른쪽 그림을 봐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 자, 여기 있는 그림 보이죠? 이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 자 보시면 자 한나라가 있었죠. 자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황건적인 난이 시작되면서 혼란이 됐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자 삼국지 시대에서 위초고가 만들어지죠. 자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통일이 되느냐. 자 위에 뒤를 이은 진나라에서 일단 통일이 되는데 중요한 건 김친이 통일 국가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 이때부터 저 위쪽에 있던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오랑캐죠. 쉽게 말하면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5호 16국 시대를 만드는데 이 5호 16국 시대가 뭐냐. 5호가 5 오랑캐들입니다. 자 보시면 선비족, 너네가 알고 있는 흉노, 갈, 강, 저 이 5개의 오랑캐들이 이제 북방 민족이죠. 자 얘네들이 내려온 겁니다. 쭉 내려와서 얘네가 뭘 세웠나?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게 어지럽겠죠 당연히. 그럼 얘네가 어느 지역에서 설쳤냐? 이쪽 지역에서 설쳤죠. 자 중국은 보시면 우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황하강 있죠. 황하강 이게 황하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창장강
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두 개가 흐르게 되는데 이쪽은 자 오랑캐들이 먹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원래 쫓겨 내려온 한족들이 이 밑으로 강남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 16국 시대를 열었잖아. 그럼 얘네들이 원래 한족들이 쫓겨서 내려왔단 말이지. 이 밑에 쪽으로 그게 이제 내려와서 만들어진 게 동진이고, 자, 이 어지러웠던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아까 선비족이 세웠던 여기 있던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가 통일했다고 나와 있죠. 자, 북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렇게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한족들이 세운 나라가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시기를 우리는 자 북조, 그 다음에 남조, 그래서 위, 진, 남, 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위, 진, 남, 북조 시대. 자, 북위가 끝난 뒤에도 여러 갈래로 갈리죠. 결국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짝 어지럽긴 한데 약간 혼란기였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혼란기였다. 자, 삼국시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진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위쪽으로부터 북방민족이 쳐들어왔다. 내려왔다. 이거죠. 북방민족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랑캐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5호 16개국이라고 하고, 원래 한족들은 이제 강남 지방으로, 여기 있는 이쪽 지방으로, 자, 이쪽 지방으로 내려왔다. 자, 그래서 동진, 송제, 양진 이런 식으로 한족들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이쪽에 북방민족은 5, 16구로 만들어졌다가 자, 북위가 한번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요 때를 우리를 북조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가 북조, 여기가 남조. 그러면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합쳐서 위, 진, 남, 북조 시기. 위, 진, 남, 북조 시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기라는 걸 일단 알고 가시면서, 자, 결국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자, 혼란기라는 걸 알고 가시면서, 자, 밑에 있는 내용들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북위. 자, 북위는 이제 우리 북조에서 통일을 했던 요 나라죠. 북위는 일단 자기네 스스로를 알아. 이게 되게 멋진 거죠. 자기 스스로를 안다는 거. 우리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좀 알아라 좀. 자, 그래서 북위는 한족의 문화가 뛰어나다는 걸 압니다. 알다 보니까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북방민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용력 있는 정책을 세우면 오래가는 거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효 문제는, 자, 여기는 효 문제는, 자, 효 문제는, 자, 한족의 언어와 의복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자기네가 선비족이잖아.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했다.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아싸리 포기해버리고, 한족 따라갔다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우리가 이런 거잖아. 우리 문화보다 미국의 문화가 더 좋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싹 다 버려버리고 미국으로 다 따라간다. 이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남조에서는, 남조란 거 어딘지 알겠죠? 이제는 자, 이쪽 지역입니다. 우리 창장강 이쪽 지역을 이제 한족들이 이쪽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자,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화북지방. 화북지방이 어디입니까? 화북지방이 여기죠, 여기. 우리 황허강 위쪽으로 화북지방에서 이주해온, 당연히 이주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주해온 한족들이 자, 농업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강남이면 따뜻하죠. 그 다음에 강도 있죠. 그러면 개발만 하면 오히려
농업 생산량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수업 시간 한번 읽을 거고요. 아까 효 문제 얘기 나왔죠. 자, 60페이지 가겠습니다. 형광펜이 안 먹지? 잠깐만, 왜 안 먹을까? 형광펜이 안 먹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형광펜이 뭐가 좋은 건데? 주사 편집.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때 사회와 문화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혼란기란 걸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고 가셔야 돼요. 혼란기입니다. 자, 혼란기인데 그러면 이걸로 할까? 오케이, 이거 좋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는 왕조가 자주 교체되고 있죠. 보시면 자꾸 교체됐죠.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혼란기예요. 혼란기. 자, 혼란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우리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 사진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더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관리를 선발해야 돼. 근데 관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추천으로. 여기 누가 괜찮더라. 누가 괜찮더라. 라고 하는 구품 중정제라는 게 실시가 됐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예요. 구품 중정제.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각 지방의 중정관이 자, 중정관이란 건 추천관이에요. 추천하는 사람. 자기 지역의 인물들을 자, 재능과 인품 등급에 따라서 자, 중앙정부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자, 그래서 그러면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중정관들이 지방의 호족들을 이제 추천했죠. 그러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파벌, 좀 세력이 형성되기가 더 쉽겠죠. 중정관이랑 친하게 되면 그쪽 집안만, 한쪽 집안만 가문을 추천하기 되게 쉬워지니까. 대대로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문벌, 굉장히 그 강력한 귀족 집단이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 금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한 이 집단은 지네끼리 결혼을 합니다. 금수저끼리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뭐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삼성, 그다음 뭐 예를 들면 뭐 현대, 뭐 이런 쪽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끼리 결혼하다 보면 더 세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랑은 뭐 뒷전이고요. 가문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이러면서 지위를 강화하게 되면서 문벌 귀족이 더욱더 세지게 되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기인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구품 중정대 추천제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하나 더.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겠죠. 자,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뭘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뭘 믿고 싶어 한다? 뭡니까? 종교죠. 그럼 이때 어떤 종교가 이제 각광을 받았을까? 우리 한나라 때 우리 장건이 서역 개척한 비단길 기억납니까? 비단길 기억납니까? 안 돼. 오케이. 자,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온 종교가 뭐였죠? 그쵸, 불교였습니다. 불교. 자, 불교가 자,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권력을 가진 세력은 이 불교를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실과 귀족이 불교를 민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윈관과 롱만 등의 거대한 석굴 사원이 만들어요. 석굴 안에 있는 사원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윈강
자, 그래서 보시면 북조에서는 석굴사원과 불상을 대규모로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황제들의 모습을 본따서 알려져 있으면 황제가 부처네, 와 부처 황제 말을 어기면 안 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면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았다 결국 중앙집권하는데 활용을 한 게 여기 있는 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과시할 때는 어떻게 짓습니까? 거대하게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파악하시면 되게 쉽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고구려 백제에게도 불교가 전파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 도가가 있었습니다. 도가. 자 도가가 있었는데 도가 사상과 민간 신앙과 결합하다 보니까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도교입니다. 도교. 자, 도교로 발전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굉장히 도교 때 도가 사상에서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배웠지만 시험 범위죠. 자, 노자와 장자가 주장을 했지만 인위적인 것을 부정했죠. 무의자연, 굉장히 자연한 게 자연입니다. 자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하나 알아두시고 도교 하나 알아두시고 불교와 도교.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시기잖아. 너무 혼란스러워, 귀찮아.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사회가 혼란스러우다 보니까 자 개인주의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조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을 했다. 청담 사상이 유행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 불교, 도교, 청담 사상.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청담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중림칠연입니다. 자, 뭐냐면 어지러우니까 나 혼자 그냥 다 세상을 피하고 어디 대나무 밭에 가서 홀로 씻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놀겠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현실을 떠나, 그쵸? 혼란스러우니까 현실을 떠나는 겁니다. 대나무 숲, 대나무 축자죠. 수풀림자죠. 대나무 숲입니다. 자 여기서 은둔했던 7명의 선비 맞습니까? 중림. 자 대나무 밭에서 7년 7명의 현자들 선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자연 속에서 씻으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 이게 청담 사상이죠. 좋다. 청담 사상. 자, 개인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대나무 밭에 가서 씻으면서 놀았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귀족 문화 하면 여러분들 귀족 문화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 쓰는 거죠. 시. 자 그래서 누가 유명했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 그림에서는 고개지, 글씨에서는 왕이지라는 사람이 유명했다. 그래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시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지러우니까 키워드만 얘기하면 일단 구품 중정제, 그 다음에 문벌 귀족, 자 그 다음에 혼란스러우니까 종교 나오죠. 불교, 도교, 청담 사상, 그 다음 화려한 귀족 문화까지 이렇게 보시면 핵심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지러웠던 시기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 다음 장에 배웠던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